태양계의 첫 번째 행성 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설명이 아닙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작은 행성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성은 혜성처럼 거대한 꼬리를 우주로 뻗어내고 있으며 한때는 용암의 바다로 뒤덮인 지옥 같은 세계였습니다. 이제 수성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성을 단순히 태양에 가장 가까운 작은 바위 덩어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이 행성은 실제로는 약 70%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위라기보다는 거대한 철덩어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성의 밀도는 입방 센티미터당 5.427g으로 태양계에서 지구 다음으로 높아요. 만약 성이 지구만큼 크다면 표면 중력도 지구와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성의 진짜 특별함은 그 극한의 환경에 있습니다. 낮 온도는 섭씨 430도까지 치솟는 반면 밤에는 영하 180도까지 떨어져요. 이런 극단적인 온도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수성의 독특한 자전과 공전 때문입니다. 수성은 태양 주위를 2바퀴 공전할 때마다 자전축을 중심으로 정확히 3바퀴 회전하는 3대2 공명 상태에 있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성 표면에 서 있다면 일출부터 다음 일출까지의 하루가 수성의 2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더욱 기이한 것은 태양이 하늘에서 멈췄다가 역행하는 현상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수성이 근일점 근처에서 궤도 속도가 자전 속도를 앞지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수성 탐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왜 이 행성이 그토록 신비에 쌓여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74년 마리너 10호가 처음 수성을 방문한 후 무려 30년 동안 어떤 탐사선도 이 행성에 접근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수성에 도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극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태양의 강력한 중력이죠. 수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은 태양 쪽으로 계속 가속되기 때문에 수성 궤도에 진입하려면 엄청난 양의 연료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는 마치 급류를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았어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환점은 1985년 천완현이라는 궤도 역학 전문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우주선이 직접 수성으로 가는 대신 태양계를 여러 번 돌면서 행성들의 중력을 이용해 점진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고안했어요. 이 방법으로는 지구를 1번, 금성을 2번, 수성을 3번 지나친 후에야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여행 거리는 무려 79km에 달했고 6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죠. 이 계획에 따라 2004년에 발사된 메신저 탐사선은 2011년 마침내 수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메신저가 보내온 데이터는 수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1000장의 사진 대신 메신저는 20만 장이 넘는 고해상도 사진을 전송했고 수성 표면의 완전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메신저의 발견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수성의 화학적 구성이었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는 위치 때문에 휘발성 물질이 모두 날아갔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칼륨, 마그네슘, 유황, 나트륨, 염소 함량이 다른 지구형 행성들보다 훨씬 높았어요. 이는 기존의 태양계 형성 이론을 완전히 뒤엎는 발견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수성의 자기장이었어요. 수성은 지구의 약 1.1%에 해당하는 약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성 내부에 액체 상태의 철핵이 존재하며 다이나모 효과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수성에는 달이 없고 자전도 느리지만 매우 편심한 궤도 때문에 조성력이 핵을 뜨겁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성의 자기권은 지구보다 훨씬 역동적입니다. 태양에 가깝기 때문에 태양풍의 압력이 강해서 자기권이 행성 표면에 바짝 압축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자기장 재연결 현상이 지구 주변보다 100배나 더 자주 발생합니다. 메신저는 수십만 전자볼트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강력한 전자폭발을 수천 번 감지했는데 이상하게도 이런 현상은 주로 북반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수성 표면의 분석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행성에는 칼로리스 분지라는 거대한 충돌 분화구가 있는데 지름이 1505km에 달해요. 이는 태양계에서 알려진 가장 큰 충돌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약 39억 년 전 거대한 천체의 충돌로 형성된 이 분지는 충돌의 충격파가 행성 반대편에까지 영향을 미쳐
기이한 지형이라 불리는 특이한 구름지대를 만들어냈죠. 수성 표면에서 발견된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용암 활동의 흔적입니다. 라디틀라디와 같은 분화구들은 매끄러운 바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때 용암으로 채워졌음을 의미해요. 앙코르 발리스라는 계곡에서는 용암이 강물처럼 흘러간 뚜렷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수성이 과거에 극도로 활발한 화산 활동을 경험했음을 보여주죠.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수성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운석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충돌 지점의 암석들은 녹는 점을 넘어서며 용암의 강과 호수를 만들어냈어요. 화산들이 폭발하며 불타는 재를 하늘로 뿜어올렸고 독성가스들이 대기를 채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서 있는 땅조차 언제든 발밑에서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것이 바로 행성이 녹았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보이 분화구는 이런 극한 상황의 증거를 보여줘요. 이 분화구는 운석 충돌이 아닌 화산 폭발로 형성되었는데 지름 66km의 거대한 구멍을 파내고 그 잔해를 수 킬로미터에 걸쳐 흩뿌렸습니다. 이런 파괴력을 만들어내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성의 가장 놀라운 비밀은 2001년에 발견되었어요. 과학자들이 특수한 나트륨 필터로 수성을 관찰하던 중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성 뒤로 약 250만 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는 거대한 나트륨 꼬리를 발견한 것이죠. 이는 수성 자체 너비의 700배에 해당하는 길이였습니다. 이 꼬리는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들이 수성 표면에 충돌하면서 스퍼터링이라는 과정을 통해 나트륨 원자들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자석들을 상상해 보세요. 탄력 있는 공을 던지면 충격으로 인해 가장 약하게 붙어있는 자석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방출된 나트륨 원자들은 태양 복사압에 의해 태양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갑니다. 광자는 질량이 없지만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서 나트륨 원자가 광자를 흡수할 때마다 아주 조금씩 밀려나게 되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거대한 꼬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꼬리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나트륨 원자들이 589나미터라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나트륨 디라인 필터라는 특수 장비를 사용해야만 이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래된 가로등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노란 빛과 같은 색깔이에요. 수성의 나트륨 꼬리는 궤도에 따라 극적으로 변합니다. 놀랍게도 꼬리가 가장 밝아지는 때는 근일점이 아니라 근일점 통과 후 정확히 16일째예요. 이는 도플러 효과 때문입니다. 수성이 태양으로부터 빠르게 멀어질 때 햇빛이 적색편이 되면서 태양 대기에서 흡수되던 나트륨 특유의 빛이 더 이상 차단되지 않아 꼬리가 더 밝게 보이는 것이죠. 수성의 극지방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행성에 물이 얼음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영구적으로 그늘진 분화구 바닥에는 약 1조 킬로그램의 얼음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양 광선이 직접 닿지 않는 이 지역들은 영하 93도 이하의 극저온을 유지하고 있어 얼음이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어요. 수성의 외기권도 매우 흥미로운 특성을 보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대기와는 다른 극도로 희박한 기체층으로 분자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을 정도로 밀도가 낮아요. 이 외기권에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지속적으로 표면에서 방출되고 태양풍에 의해 우주로 날아갑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외기권에서 수소와 헬륨이 발견된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수성 표면에서는 찾을 수 없는 원소들로 태양풍에서 직접 공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칼슘은 행성의 새벽 쪽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마그네슘은 밤 쪽에서 더 많이 방출되는데 그 이유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수성 표면의 다양한 색깔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두운 부분은 연필심과 같은 재료인 흑연 함량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밝은 부분은 다른 광물 구성을 보여줘요. 특히 분화구에서 뻗어나오는 광선 시스템들은 충돌 시 표면 아래에서 솟아오른 물질들을 보여주는데 일부는 400km가 넘는 길이로 뻗어 있습니다. 이런 광선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어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아무리 시도해도 이런 거미줄 같은 패턴을 재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의외로 학생들의 실험에서 나왔죠. 과학자들이 항상 매끄럽게 다듬은 표면에서 실험했던 반면 학생들은
거친 표면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광성성의 핵심은 표면의 거칠기였던 것이에요. 수성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있습니다. 아폴로도리스 분화구 주변의 판테온 포사이는 마치 깨진 유리처럼 방사형으로 갈라진 독특한 균열 패턴을 보여줘요. 이런 패턴은 태양계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성 표면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구멍들입니다. 이들은 수성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으로 휘발성 물질의 승화나 태양과의 근접성 때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지질학적 과정의 결과로 보여요. 이들은 운석 충돌의 결과가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활발한 지질학적 과정을 나타내며 수성에서 가장 젊은 지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수성의 지질학적 역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행성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절벽들이에요. 이들은 수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가며 수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메신저의 데이터에 따르면 수성은 형성된 이후로 직경이 14km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는 예상보다 훨씬 큰 수치예요. 현재 수성으로 향하고 있는 베이콜롬보 미션은 2025년 도착 예정으로 수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층 더 깊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미션은 유럽 우주기구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공동 프로젝트로 두 개의 탐사선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수성을 연구할 예정이에요. 베이콜롬보는 이미 수성을 여러 번 근접 비행하면서 놀라운 데이터들을 전송해왔습니다. 탐사선에 장착된 가속도계는 수성을 지날 때의 진동을 측정하여 일종의 플라이바이 음향 지도를 만들어냈고 이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하여 실제로 수성을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어요. 자기장 데이터를 음향화한 결과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두 개의 신시사이저 소리로 표현된 이 데이터에서 배경 자기장의 강도는 낮은 음으로 자기장의 변화는 빠른 높이 변화로 나타났죠.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는 마치 DJ가 디스크를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매우 난류적인 자기장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베이콜롬보가 촬영한 수성의 사진들은 행성의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칼리노 분화구에서는 수성 지각 구성을 해독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 화산 활동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라몬토 분화구에서는 정체불명의 화합물이 우주로 사라지고 있는 신비한 현상이 관찰되었어요. 하이든 분화구는 이전에 용암으로 범람했던 지역으로 너비가 250km가 넘으며 판푸우 백반이라는 밝은 반점과 함께 보입니다. 이는 아마도 수십억 년 전의 화산 폭발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눈에 띄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이 놀라워요. 비글 루프스라는 600km 길이의 절벽도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이는 달을 제외하면 수성이 태양계에서 이런 지각 변동적 특징을 보이는 유일한 행성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행성 내부가 식으면서 전 지구적 수축이 일어나고 표면에는 역단층인 엽상 경사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성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받는 것은 PHEBUS라는 장비예요. 이는 자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수성 외기권 탐사 장비로 55에서 350m 범위의 자외선 스펙트럼에서 특정 빛 방출을 감지합니다. 베이콜로보가 수성 그림자에서 나올 때 PHEBUS는 수소와 칼슘의 존재를 감지했으며 이는 메신저의 이전 연구 결과를 확인해 주었죠. 흥미롭게도 칼슘은 적도와 밤 쪽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나트륨과 칼륨은 극지방에 더 쉽게 집중되는 분포를 보입니다. 이런 차이는 각 원소들이 태양 복사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요. 예를 들어 나트륨은 태양 복사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극지방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칼슘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분포를 보입니다. 수성의 자기장 연구는 이 행성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지금까지 북반구의 자기 활동만이 메신저 임무에 의해 지도화되었는데 베이콜로보는 남반구에서도 행성 자기의 역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요. 이 자기장을 이해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수성의 기원, 진화 과정, 그리고 행성 내부의 현재 상태를 밝혀내고자 합니다. 수성 탐사의 어려움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가까운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강력한 중력과 극한의 환경 때문에
접근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요. 베이콜로버도 총 850km의 거리를 이동하며 7년간의 여정을 거쳐야만 수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긴 경로를 택하는 이유는 수성 궤도에 접근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주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도착한다면 행성을 바로 지나쳐 태양의 강력한 중력장에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행성들의 중력을 이용한 복잡한 궤도 설계가 필수적이죠. 베이콜롬보는 메신저의 연구 결과를 보완하고 심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메신저와 동일한 장비를 많이 탑재하고 있지만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도구들을 갖추고 있어요. 특히 메신저의 수성 궤도가 남극 위를 지나는 일방적인 궤도였기 때문에 남반구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했는데 베이콜롬보는 이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베이콜롬보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수성 행성 궤도선과 일본의 수성 자기권 궤도선 미호 그리고 추진 모듈까지 총 3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호라는 이름은 일본 일반 대중이 선택한 것으로 수로를 의미하며 지금까지 달성된 과학적 이정표와 앞으로의 안전한 여행을 상징해요. 수성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이 행성이 태양계 형성 초기의 조건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성의 화학적 구성, 자기장, 지질학적 특징들은 모두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요. 특히 수성의 높은 금속 함량은 태양계 초기의 극한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수성의 나트륨 꼬리 연구는 외계 행성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많은 항성계에는 뜨거운 목성들, 즉 항성에 매우 가까이 공전하는 거대한 행성들이 있습니다. 수성이 250만 킬로미터 길이의 꼬리를 생성할 수 있다면 이 거대 행성들은 훨씬 더 극적인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비슷한 메커니즘을 통해 상당한 질량을 잃을 수도 있어요. 수성의 꼬리를 연구하기 위해 개발된 탐지 방법들은 이제 먼 세계에서 유사한 현상을 찾는 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에서 추출된 원소들의 독특한 스펙트럼 특징을 조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그 구성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이는 마치 우주의 화학 지문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달 주변에서도 비슷한 나트륨 꼬리를 감지했는데 이는 이 현상이 태양풍에 노출된 대기 없는 천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해요. 수성의 나트륨 꼬리는 우주 전역의 행성과 별의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베이콜롬보가 2025년 궤도에 진입하면 지구 기준으로 최소 1년을 보내며 수성의 내부 구성과 인상적인 외기권을 연구할 예정이에요. 이를 통해 나트륨 꼬리에 대한 전례 없는 세부 정보가 제공될 것이며 수성의 자기권과 표면 특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이 기대됩니다. 또한 수성의 내부 구조와 열 진화에 대한 더 정확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요. 수성의 연구는 단순히 한 행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 행성 형성과 진화, 태양과 행성의 상호작용,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의 지질학적 과정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지식들은 결국 우리 자신의 행성 지구와 태양계 전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에요. 수성의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의 천문 관측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주 이웃에 대한 근본적인 발견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우주 이웃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주는 끊임없이 우리를 놀라게 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찾는 것뿐입니다.